안녕하세요. 세금킬러 자담 세무에게 최경 세무사입니다. 아, 오늘 얌전하게 가려고 했는데 안 돼. 제가 웃겨드려야지. 재미없잖아요, 세금. 재미없어. 돈 나갈 땐 열받고. 자, 일단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세금 킬러로서 좀 주의하셔야 될 사항. 세금 킬러, 세금 절약해야 되잖아요. 자, 조합원 입주권과 청산금 수령권을 함께 양도할 경우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서 많이 보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최근 조세 심판례입니다. 화면을 바꿔서 좀 보도록 할게요. 얼마 안 됐습니다. 5월달에 나온 조세 심판례입니다. 조합원 입주권과 청산금 수령권을 함께 양도할 경우 주의사항이 무엇인가? 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쟁점 사항이 있어요. 싸웠어요.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싸웠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세 심판원에서가 이제 중재해서 결정한 사안인데요. 일단은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사항도 이 사안에 많이 결부되실 분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 제가 알고 있거든. 여러분들 중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재테크도 많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나오는 납세자가 나라고 생각하세요. 나라고. 자, 여러분이 갖고 있던 종전주택이 권리가액이 높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에 따라서 입주권이 두 개나 나왔어요. 89제곱미터형 입주권 하나 하고 59제곱미터형 입주권 하나. 그래서 입주권이 두 개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이후에 이 두 개의 입주권을 함께 매도했고 이 매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나는 종전에 집 한 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양도 시점에 입주권이 두 개지만 1세대 1주택이다. 그래서 고가주택의 양도로 봐서 여러분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여기까지 좋았죠. 그래서 끝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그게 아니야. 항상 나쁜 놈이 나와. 국세청. 국세청이 나한테 뭐라고 하려나. 자, 처분청이 이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에서 여러분 딱 걸린 거예요. 세무조사에서 뭐라고 했냐. 일단 앞에 거는 좋아. 양도가액의 청산금을 차감해서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했으니까 약간 선심을 쓰는 것 같아. 청산금 차감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양도소득세 안 내니까 조금 이제 좋게 보이는데 하지만 뒤가 문제였어요. 89제곱미터형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하고 네가 입주권 두 개 팔았는데 그 중에 하나 그래 네가 유리한 59제곱미터 작은 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내 부과할게. 그러면서 세금을 딱 부과했어요. 여기까지 좋았죠. 근데 또 이번에 감사에서 걸렸네. 감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국세청 너희들 청산금을 왜 양도가에서 차감해? 이거 양도가에서 차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양도소득세 다시 경정고지해 라고 하면서 감사 지적을 했고 세무서에서는 여러분에게 청산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항입니다. 자, 좀 많이 와닿으시죠? 좀 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청구인은 뭐라고 했냐? 당해 주택에 대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시 쟁점 금액이 청산금으로 결정이 되었고 감사청은 이를 포함한 쟁점 입주권이 그 잔금 청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았지만 납세자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냐? 기재부 얘기 있잖냐? 기재부 얘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 이 청산금의 양도 시기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 다음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청산이 됐을 때, 조합이 해산이 됐을 때, 청산 절차를 다 거쳤을 때, 그때 양도 시점이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나중에 니들 보면 알겠지만 166조 제1항 제2호에서도 청산금을 수령을 할 경우에 그 입주권 양도 차익은 청산금을 제외한 순수한 입주권의 양도에 대해서만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가 니들이 그 청산금에 대해서 내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는데 이 청산금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에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이제 미수금으로 봐서 채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떠냐 기재부 예규처럼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이제 양도된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감사청과 같이 청산금인 그 금액을 입주권 양도가액에 합산을 해서 입주권의 양도 대가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차익의 산정 방식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권의 양도차익과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귀속시기를 달리해서 찢어서 산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처분청 뭐라고 했냐고요? 한번 보시죠. 얘기 잘해요, 처분청. 가끔 제가 이제 농담인데요. 제가 가끔 이제
그 예규나 그 심판례나 심판례 심사를 뭐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 소송 간 것까지 보는데 와 이게요 민사뿐만이 아니고 이게 관사가 걸려 있는 그 소송에서도 보면 와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요. 상대방을 가슴을 후벼 파면서 찢어놔요. 아주 그냥 말도 가관도 아니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처음 뭐라고 주장했냐 많이 걸렀죠 여기서는. 당신은 그 청산금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명시된 그 청산금으로 보아서 그 양도 시기를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 청산금은 분담금 환급 예정액으로 청구인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신이 이를 입주권에 대한 양도 대가로 수령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해석상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청산금이라고 볼 수가 없고 청산금이 아닌 이상 그 양도 시기도 당연히 기재부의 그 얘기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고실이 다음날이 아니고 요번에 양도한 그 양도 시기가 맞기 때문에 당신이 주장하는 그 양도 시기를 적용을 할 수가 없으며 오히려 분양권 매매 계약서라든가 재건축 조합의 그 소유권 변동 내역에 대한 그 회신 자료에 따르더라도 이 입주권하고 조합원과 관련된 모든 이제 권리 의무가 당신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확인이 된 이상 이 청산금을 포함한 입주권이 양도된 사실에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해서 맞불을 놓은 사안입니다. 참 맞불 났어요. 뭐 이제 양측에 다 이제 의견이 타당성 일면 있는 것 같지만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는 관계법령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소득세법 제89조는 비과세 양도소득 넘어가고요. 일체된 주택에 대한 비과세 내용이니까 많이 보셨잖아요.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우리가 한번 보실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의 1항의 자 1호, 2호 내용 중에 2호의 내용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1항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재개발, 재건축 등에 의한 그 양도 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당의 조합에 그 재건축 조합에 이제 예를 들어 재건축 조합에 종전 부동산을 이제 넘기고 그 대신 취득한 그 종전 부동산을 넘기면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이때 이 양도하는 조합원 입주권의 조합원의 양도 차익은 자 이렇게 1호와 2호로 나누어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서 1호는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호는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펴보실 내용은 청산금을 지급받았잖아요. 청산금 수령권이니까 자 지급받은 경우에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감옥에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의 평가액이고요. 남옥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전의 평가액입니다. 이렇게 감옥과 남옥의 그 가액을 합한 가액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입주권, 즉 입주권에 대한 조합원에 대한 양도 차익으로 보아서 산정을 합니다. 감옥은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가액에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기준으로 해서 그 평가 그 종전 부동산의 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은 차감한 금액을 자 감옥으로 규정을 하면서 그 감옥에 대한 금액과 남옥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전에 종전 부동산 평가액에서 종전 부동산 가액의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그 양도 차익에서 기존 건물에 대한 그 종전 부동산의 평가액,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종전 부동산 평가액 분의 분자는 그 기존 종전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에서 청산금만큼을 차감한 가액을 분자로 해서 산정한 그 가액, 그 남옥의 가액을 더한 이 금액을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합원의 양도 차익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관계법령을 한번 보셨고 그러면 심판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당신, 납세자 여러분은 청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내용이라든가 관련 세법 해석 기재부죠. 기재부 예규에 의해서 양도소득의 기속시기는 입주권 양도소득과 달리 소유권 이전 고실이 다음 날이라고 이제 우리는 여러분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청산금의 귀속 시기를 이렇게 소유권 이전 고실이 다음 날이라고 보는 것은 재건축 사업의 결과 수령한 그 청산금만큼이 재건축 대상 기존 부동산의 양도 차익이 확정되고 실현되었을 때 이때를 그 귀속 시기로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고 또 여러분이 양도한 것은 입주권이고 그
그 양도가액에 청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 청산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재부 예규에서 보는 이러한 청산금, 조합이 해산돼 가지고 청산 시점에 그 청산금이 실현된 것으로 봐서 원조합은 이게 뿌리잖아요. 그 뿌리는 그런 청산금으로 볼 수가 없고, 따라서 이 청산금이 비록 그 원천이 종전부동산이기 때문에 관련 양도차익 계산 시 비과세라든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가 등과 관련하여 계산할 이제 구분해서 계산할 필요는 있지만, 이를 재건축 사업의 수행 결과 수령한 청산금으로 보아가지고 이렇게 찢어가지고 입주권의 양도 시기와 청산금의 양도 시기를 별도의 양도 시기로 이제 보아서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의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여러분 소득세법 시행령 우리 166조 이후에 과목남목 한번 다시 볼래요? 자, 일단 1항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에 의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재건축 사업 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의 조합에 정비사업조합에 종전부동산을 이제 넘겨주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이때 당의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감옥과 남옥의 금액을 합한 가액을 당해 이 조합원의 양도차익으로 산정을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감옥에서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의 양도차익, 그리고 남옥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전의 양도차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옥은 양도가액에서 기존 건물의 종전부동산의 평가액,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종전부동산의 평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의 양도차익이라고 해서 감옥으로 선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관로 쪽을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양도가액에서 작은 관로 속에 종전부동산 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작은 관로를 풀면은 큰 관로 속에 마이너스, 작은 관로 속에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양도가액에 어차피 지급받은 청산금만큼 플러스가 돼가지고 이게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는 양도차익 산정을 할 때는 그 지급받은 청산금만큼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걸로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이 시행령은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싸울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 왜 이렇게 이제 이 납세자분이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 납세자분을 대리하셨던 세무사님은 왜 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지 조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의 1항의 2호의 감옥,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양도차익을 산정을 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그 종전부동산 평가액에 지급받은 청산금은 차감을 하는데, 마이너스를 풀면은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급받은 청산금만큼은 양도차익이 산정이 되는데, 일단 저는 뭐 법령 그렇게 해석을 판단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납세자분이 왜 이렇게 제 주장을 하셨고 세무사님도 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지 제가 뭘 잘못하나? 일단은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저쨌든 일단은 뭐 납세자분께서는 기재부 예규를 갖고 이렇게 청산금과 그리고 입주권의 그 양도 시기를 별도로 찢어서 판단을 하면서 쟁점이 부각된 사항인데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만약 있죠,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재건축 사업 구역 내 부동산이라든가 재개발 사업 구역 내 뭐 부동산이라든가 해서 평가액이 이제 높게 나왔을 때 권리가액이 높게 산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입주권은 두 개가 많이 나와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상가가 주어질 때 상가가 이제 덤으로 이렇게 끼워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 이제 조합원 입주권과 청산금 수령권을 함께 양도할 때 과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것인지, 청산금 수령권의 그 귀속 시기는 과연 언제로 볼 것인지, 오늘 이 사안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 사안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입주권 두 개니까 그거에 대한 비과세는 여부이지만, 양념 소스를 한 번 더 발라드리면은 이때 입주권 두 개 받으면 여러분 다 비과세 안 됩니다. 하나만 비과세예요. 자, 여러분이 종전부동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했는데 입주권 두 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의 입주권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된다는 점도 제가 여러분 양념으로 살짝 발라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와 이제 함께 살펴보신 내용은 굉장히 최근에 나온 시효세 심판됩니다. 조합원 입주권과 청산금 수령권을 함께 양도할 경우 과연 그 양도 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지 그리고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오늘 저와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